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학과를 24년도 2월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으로 한국어 교육 공부하고 있는 김가은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진짜 대학 입학하고 공부해 보신 학생분들은 다 모두 뭔가 다 느껴본 부분일 것 같은데 진짜 전공을 살리는 게 정말 어렵죠. 그래서 애초에 이제 원했던 학과에 입학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원했던 학과였는데 또 들어와서 또 깊게 공부해 보니까 좀 내 적성에는 좀 안 맞고 좀 이쪽으로 길이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공 살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그 외대의 이중전공, 부전공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저는 대학 때 하는 공부가 이제 진로로 꼭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학부 과정도 또 진로를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이중 전공 시스템 잘 활용해서 시도해보고 싶었던 공부 다양하게 해보면서 좀 나에게 맞는 공부가 뭘까, 뭐 길이 뭘까 이런 거를 좀 찾는 시간으로 대학 생활을 좀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전공을 살려서 이제 공부 길의 연장선으로 지금 거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꼭 전공을 살려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대학 생활 때 최대한 많은 거 경험해보고, 전공 수업 다른 것도 많이 들어보고,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잘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네, 사실 제가 한창 대학 생활할 때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였어서, 진짜 슬프게도 대학 생활을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어요. 심지어 저는 막 외향적이고 뭐 이런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후배들에게 말해줄 경험들이 좀 많지 않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사실 이제 대인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을 좀 느끼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KBL 학회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이제 같은 학과 선후배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또 학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학회 활동이나 행사들을 저는 많이 못 즐겼지만 좀 후배들은 온전히 다 즐겼으면 좋겠고 또 제가 고학년일 때 그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제가 테니스 동아리에 한 2년 좀 안 되게 부원으로 있었는데 그런 운동 동아리나 뭔가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보고 하면 좀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너무 공부만 하기보다는 가끔씩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좀 취미나 공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지금 대학원을 왔지만 그런 시간을 빼서 따로 취미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. 시간이 지날수록. 네, 그래서 대학생 때 뭔가 진로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계속 좀 학문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좀 여러분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꼭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제가 좀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1, 2학년 때는 대면 행사가 거의 없었고 심지어 딱 코로나가 생긴 2020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. 그래서 저희는 그 신입생 OT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고등학교 내내 꿈꿔왔었는데 그 대학생활 시작부터 좀 많이 삐걱거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쉬운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네. 좀 가장 아쉬운 활동이라면 아무래도 좀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대면해서 모이는 그 OT를 못 간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. 아, 네. 저는 이제 이중 전공을 정말 그때 당시 한국학과 이중 전공 이걸로 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는데 이제 영어 통번역 학부 안에 세부 전공으로 이제 테솔 영어학이라는 전공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테솔 영어학을 이중 전공을 했는데 그 테솔이 뭐냐면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인 거예요.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하는 교육 과정인 거죠.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학부 때 이제 주 전공으로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랑 이중 전공으로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공부를 같이 한 거죠. 그래서 저는
왜 그렇게 선택을 했냐면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자의 꿈이 있었고 교육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이중 전공을 했던 게 정말 했는데 이제 정말 신기했던 게 물론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이제 영어, 한국어 다르잖아요. 근데 둘 다 좀 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두 전공을 함께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저는 느꼈고, 뭐 한국 학과에는 없는 수업을 뭐 테솔에서 들으면서 좀 교육 내용을 터득하기도 하고, 또 반대로도 그런 효과를 보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중전공하면서 아무래도 영어 교육의 역사는 좀 한국어 교육보다 훨씬 더 길기도 하고, 한국어 교육을 공부했을 때 좀 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할 것들이 많겠다.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한국어 교육이구나. 약간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도 테스톨 영어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고, 그래서 결국에 또 석사 진학을 결심하는데도 좀 확실한 방향성을 정할 때도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. 정말 원대하고 먼 이 목표인데, 네. 일단 1차적으로 좀 지금 한국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네.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, 네. 막 페루, 슬로베니아, 모로코, 막 어디였지? 하여튼 막 그런 나라들에도 세종학당이 생긴다는 기사를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봤거든요. 그래서 오.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던 게, 정말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랑은 너무 먼 나라들이잖아요. 정말 크게 접점을 찾기도 힘들고 크게 상상을 하기도 힘든 그런 나라들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생기고 이런 기회가 생긴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. 그리고 사실 요즘 정말 모든 분야가 다 어려운 시기지만 인문학이랑 어문학 쪽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문과는 모두 공감을 네. 하는데. 그쵸? 네. 이런 상황에서 또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외국 학생들이 정말 매년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. 대학원 다니면서 정말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. 진짜 저희 과에도 외국 학생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고, 국적도 정말 다양해요. 서양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, 진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? 진짜 이 한국어를 알리는 일? 정말 중요해졌구나.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국어 교원, 뭐 혹은 교수까지 되고 싶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네. 사실 대학원 진학을 제가 한 2학년쯤 결심을 하고 학부생 때 2학년 때 결심을 하고 이제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, 사실 제가 그런 대학원 진학 고민하는 후배한테 뭔가 섣불리 뭐 이 학교를 가라 뭐 이렇게 추천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좀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원 고민할 때 많은 얘기를 들어볼 데가 없었어요. 일단 제 위에 선배들 중에서도 대학원 진학한 선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제가 직접 찾아보고 또 그냥 교수님과 면담을 한 게 다였는데, 제가 우연히 좀 연세대학교 커리큘럼을 보니까 정말 내가 나중에 하게 될 그런 연구에 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뭐 글쓰기 교육에 관한 수업도 있었고요. 또 연세대 하면 또 말뭉치 연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말뭉치 수업도 있었고, 또 사전학 수업. 정말 학부생분들이 들으면 정말 그게 무슨 수업일까? 이렇게 정말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런 사전학과 관련된 수업도 있고, 이렇게 교육론 말고도 좀 한국어 교육이랑 좀 학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미시적인 그런 수업들이 정말 다양해서 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. 사실 대학원 입학 전에 좀 논문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 연구 방법론적인 부분만 봐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야, 내가 아는 분야가 많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너무 하고 있고, 그래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의 그런 스펙트럼을 좀 고려해서 연세대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. 다른 학교도 정말 한국어 교육 쪽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 많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
각자의 선택이라고. 맞아요. 우리 학교는 또 대조언어학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, 선배님? 맞아요. 정말 그런 식으로. 네, 우리 과가 한국학과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언어 교육이라는 것도 그 지역학에 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한국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좀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학 전공자는 뭔가 언어를 그러니까 한국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국어가 속한 그 뭐 문화적인 맥락이라든지 그런 배경 같은 그런 맥락 속에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깊이가 확실히 남다를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. 또 항상, 그쵸. 저희 대학원에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는데, 모르고 안 가르치는 거랑 알고 안 가르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세요. 이제,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학의 역할이 클까?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그 한국학을 통해서 그 한국에 대한 좀 인문적인 이해가 좀 전제되어야 한국어를 전달할 때도 좀 충분히 의미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또 외대 한국학과 경우에는 그 이주영 교수님 수업인가요? 뭐 매체나 네. 뉴미디어 같은 네, 그런 좀 신흥 분야를 좀 접목시킨 그런 수업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한국어 교육과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을 공부할 수 있고 또 그런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.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이 우리 한국학과 학생들, 한국학 전공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그리고 좀 그런 광범위한 그런 공부가 확실히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좀 확실히 넓게 보고 좀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를 접근하는 데도 좀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확실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는 고맥락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맥락 그쵸. 속에서 언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학을 아는 것은 한국어 교육자로서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. 와, 정말 아, 완벽하게 정리를 하셨어요. 네, 아마 좀 학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네, 싶은데 우선 대학원에서의 수업 방식 그리고 또 한 학기가 진행되는 그 흐름이 학부 수업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수업에서 발제라는 것을 해요. 이제 발제가 뭐냐면 이제 대학원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각자 기존에 있는 논문을 한 명씩 맡아서 이걸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 논문에서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좀 논의거리나 토론거리를 발표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제 교수님과 다른 대학원생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. 대학원생 수업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비율을 차지하거든요. 그래서 매 수업 이제 교수님 강의가 뭐 3시간 수업 중에 1시간이라면 뭐 나머지는 대학원생들이 주도해서 발표를 하는 이 발제가 진행이 되고요. 또 수업 자체가 토론처럼 서로 의견을 정말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물론 시험을 보는 수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시험을 보지 않고 이제 학기 말에 기말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. 근데 이 기말 보고서가 그 학부에서 쓰는 보고서랑은 좀 다른데 소논문 느낌의 연구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기간에 막 고민을 하는 거죠. 아, 나는 무슨 주제로 보고서를 쓸까?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의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시겠죠?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한 2, 30페이지 정도의 소논문을 써서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제출하는 것까지. 이게 일반적인 연세대 대학원 수업 방식이에요. 네,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게 너무 무섭고 내가 네.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연구를 할까? 그래서 너무 어렵고 물론 지금도 그래요. 정말 계속 지금도 연구 주제를 막 쥐어짜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대학원 수업은 석박사가 같이 들어요. 석사와 박사가 같이 듣는데 네. 확실히 박사 선생님들 뭐 의견도 듣고 교수님 의견도 듣고 이렇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소통도 자주 하다 보니까
생각할 수 있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, 제가. 네. 그래서 수업 도중에 논문도 많이 접하니까 거기에서 연구 주제를 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식견이 정말 넓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 대학원 자체가. 그래서 공부는 정말 어렵고 한 학기 네. 내내 정말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그 공부하고 내가 배워가는 그런 환경으로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계속 잘 몰라도 그냥 석사 때는 부딪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어려워도 되게 만족스러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. 아니, 너무 심각한 건 아니고 우선 네. 이제 대학원 진학 전에 가장 좀 걱정이 되었던 부분 아마 세진님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수 있는데 좀 네.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대학원은 정말 개인주의다. 뭐 어, 정말 나 혼자 외롭게 공부해야 한다. 정말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. 막 이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네.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? 자주 해봤어요. 네, 그쵸. 그래서 너무 무섭고 저도. 네. 네,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, 아, 정말 강해져야겠구나.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입학을 했는데, 물론 당연히 좀 내 공부는 내가 챙겨야 하는 게 크고, 좀 내가 시간을 따로 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거는 맞지만, 생각보다 선후배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게 저는 가장 놀랐던 부분이었어요. 뭐 예를 들면, 저희 연세대 국문과 대학원에서는 한 학기가 끝나면 방학 때나 이럴 때 뭐 국어학 전공과 한국어 교육 전공 석박사 선생님들이 상관없이 서로가 했던 연구들을 공유하고 좀 의견도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집담회나 행사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교류도 많이 있고, 그리고 또 학기 중이나 방학 때 뭐 네. 특정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어 교육 기초 문법 스터디랑 사전학 스터디의 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, 그 네. 스터디의 좋은 점이 뭐냐면, 이제 영어 원서를 자주 읽어요. 그래서 좀 혼자서는 좀 공부하기 어렵고 좀 힘든 책들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정말 많고, 또 네. 선배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. 그래서 그게 정말 놀라웠고, 네, 저 음, 대학원 입학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, 네, 생각보다 그렇게 정말 막 개인주의, 막 이런 느낌은 아니다.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실습이 이제 실제 교실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면 저는 현재 실습은 하고 있지 않아요. 근데 네. 이제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박사 과정 공부하면서 실제 네. 현장을 너무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이제 실제로 주변에 보면 주변 선배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시면서 동시에 뭐 어학당이나 뭐 다른 외부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막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야, 우리 한국인인데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야, 돈 쉽게 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렵고 네. 네, 진짜 온몸으로 해야 하는 일이어서 진짜 수업을 마치고 오면 막 기진맥진한다는 그런 말을 선배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막 10년 동안 가르치신 분들도 계신데 또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또 수업 준비하는 것도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런 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또 어렵지만 또 매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좀 한국어 수준 높아지는 걸 보면 엄청나게 뿌듯하다고 또 음,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경험은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저는 좀 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섣불리 뭔가 한국어 교육 쪽을 뭐 권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. 한국어 교육 쪽을 공부를 하고 싶고 그쪽으로 진로가 좀 잡혔다면 저는 무조건 석사 과정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일단 그 외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중 전공을 하잖아요. 네. 부전공이나. 또 심지어 학부 때는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도 너무 많아요. 그쵸? 네. 그래서 학부 때 수강하는 그 전공 수업만으로는 저는 일단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. 좀 사실 막 몇 개 들은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졸업을 해라. 이 시기가 오니까 그때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고 또 기본적으로 학부 수업은 물론 당연하지만
당연하지만 이제 좀 상대적으로 대학원 수업에 비해서 좀 기초 지식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네.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수업 3시간 동안 교수님 강의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좀 체득하고 체화하는 그 과정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또 근데 그 방식이 학부에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학생이 직접 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. 그래서 음, 논문도 수업별로 정말 많이 읽고 또 수업 자체가 이제 강의형이 아니라 뭐 토론, 세미나 형식으로 교수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이랑 그냥 하는 그 소통 자체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특정 지식을 똑같이 배우더라도 훨씬 더 대학원에서는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 능동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같은 내용을 음, 공부를 해도. 네. 그래서 저는 꼭 학자의 길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도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실제로 주변에 석사만 졸업하고 외부로 나가서 교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박사까지 안 가고. 근데 확실히 교육률도 달라지고 좀 음,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아져서 저는 석사까지는 한국어 교육은 완전 추천을 합니다. 그리고 주변에도 거의 다 하는 분위기더라고요. 석사까지는. 그래서 물론 우리 학부 교원 트랙 마치면 자격증은 나와서 좀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주어지지만 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정말 좀 어렵고 아직도 좀 딜레마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네.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제 대학원이라고 하면 너무 무서운 곳, 이제 너무 살벌한 곳이라고 이런 네. 인식이 정말 아직은 많이 팽배한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저도 그랬어요. 저도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자기가 좀 관심이 있고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저는 대학원 가는 게 후회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근데 물론 대학원 정말 힘들고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되겠지만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돌아봤을 때 음, 아, 그 2년 정도 투자해보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. 그런데 사실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너무 크죠. 네.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너무 많고 환경적인 문제에도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대학원 진학 망설이는 후배들도 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대학원생들도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. 뭐, 오, 네. 저도 지금 조교를 2개 하고 있고 프로젝트도 했고 작년에 프로젝트를 하고 올해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거나 아니면 연구 장학금 이런 것도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물론 그걸로 등록금을 다 메꾸고 뭐 플러스가 되는 수입을 얻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좀 돈도 벌면서 또 대학원에서 버는 돈은 또 뭔가 내가 얻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조교를 하면서 벌고 프로젝트 하면서 버는 거니까 저는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후회하지 않게 대학원 꼭 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충분히 지금 저보다 이제 후배분들 다 어리실 거 아니에요, 대부분. 이제 진로를 고민하기에 저는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, 후배들이. 그래서 하고 싶다면 좀 끝까지 좀 매달려 보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. 네. 제가 교재론 수업, 한국어 교재론 어, 수업이었을 거예요, 아마. 그 네. 유현정 교수님께서 하시는 한국어 교재론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에서는 이제 교재를 직접 팀으로 이제 팀플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했었거든요.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.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, 너무 힘들다, 귀찮다, 사실. 아, 이런 걸 왜 해야 될까? 막 이런 생각을 너무 했는데 네. 사실 학원 수업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. 모든 걸 다 직접 하는? 근데 모든 수업이 다 실습이고 내가 음, 직접 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고 직접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어서 저는 그때 그 경험이 대학원에서 교재론 수업을 들을 때 너무 큰 도움이 됐거든요.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너무 달라서 그래서 사실 학부 수업 때 저는 자주 안 들었지만 뭐 이주영 교수님 수업도 그렇고 뭐 최현희 교수님 수업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
뭐 직접 발표를 하고 쪽글을 쓰고 이런 팀 활동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. 저는 교원 수업을 주로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원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. 왜냐면 대학원 수업이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네, 그런 실습이나 그런 실제 발표 쪽글 이런 거 많이 해보는 수업을 하면은 대학원에서도 딱 들어왔을 때 저처럼 당황하지 않고 저처럼 당황하지 않고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저도 학부 시절을 겪었고 네. 이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겪어봐서 지금쯤 이제 후배들이 어떤 고민할 시기구나, 뭐 어떤 고민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공감도 많이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많이 못 해봤지만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해보고 좀 접해보고 좀 찾아보고 이런 시간으로 학부 때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비교적 진로 방향이 좀 일찍 잡힌 편이라서 사실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뭐 교환학생 이런 거 전혀 없고 근데 그런데 정말 진로에 고민이 되는 시기에 내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장 먼저 많이 하는 생각이 억지로 전공을 살리자 뭐 남들 다 이거 하니까 이거 하자 이런 고민 이런 생각 하시는 후배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필요 없다고. 네, 네. 네, 지금 다들 너무 젊고 어리기 때문에 저도 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제 후배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젊으니까 자 이것저것 진짜 시도해보고 졸업이 조금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맞는 일,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결국 사실 주변에 한국어 교육 쪽 사실 처우가 조금 안 좋아도 계속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정말 즐기시는 분들인 거예요. 정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좀 그런 걸 찾아보기에 좀 많은 경험을 해보고 대학생활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 저랑 같은 분야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시는 후배들이 있으면 좀 대학원 들어와서도 제가 많이 알려줄 수 있으니까 좀 하고 싶은 거 찾으셔서 좀 후회 남지 않게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꼭 대학원 진학이 아니더라도 후배들은. 네.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